남자라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갑자기 멀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용기 내어 마음을 고백했지만 차갑게 돌아오는 거절의 순간이죠. 그 짧은 몇 초 동안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가장 덜 비참해 보일까? 당신도 이런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몇 년 전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좋아했던 그녀에게 드디어 고백을 했죠. 결과는요? 그녀는 단호하게 미안,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더군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 다음 제 반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유가 뭐야? 라고 묻거나 우리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될까? 같은 구질구질한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다른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질문도 미련도 없이 그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그대로 완벽하게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져주기로 마음먹었죠. 그 침묵이 제 모든 것을 바꿀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거절의 그 씁쓸한 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뭔가요? 아마 10중 8구는 이렇습니다. 혹시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매력을 어필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와 미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리고 이 생각들은 결국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엔 용기를 낸 척 잘 지내? 같은 뻔한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가 올린 SNS 스토리에 의미 없는 좋아요를 누르면서 어떻게든 내 존재를 상기시키려 하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라며 관계의 끈을 스스로 갉아먹으며 어떻게든 붙잡아두려 합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거절 대처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관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스스로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예측 가능한 저가치 행동에 불과합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아쉬운 남자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소한 것에 가치를 느끼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행동은 나는 당신의 인정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그녀에게 넘겨주고 당신은 그저 그녀의 선택만을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과거의 저 역시 이 뻔한 매뉴얼에 충실한 추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책의 첫 페이지를 찢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동보다 강력한, 그러나 가장 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2시에 자니? 같은 문자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훔쳐보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녀는 정말 예쁘게 웃으면서 하지만 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그런 감정까진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분명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조금만 더 진심을 보여주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같은 낡고 익숙한 목소리가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라. 너의 가치는 그녀의 인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친구로 남자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주변 친구들은 모두 미쳤다고, 그건 바보 같은 자존심이라고 말했죠. 솔직히 저도 이게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사실은 가장 공격적이고 강력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라짐은 유치하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리거나 그녀를 차단하는 그런 소극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제 세상에서 그녀라는 변수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에 가까웠죠.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의 SNS를 염탐하지도 않았으며 그녀와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제 시간과 에너지를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소멸이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며칠은 금단 현상처럼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멋대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려고 하고 혹시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자꾸만 확인하게 됐죠. 우리 모두 겪어봤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이 메시지 하나가 나를 얼마나 더 초라하게 만들까? 그 질문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그녀를 이기기 위한 심리전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겠다는,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지독한 며칠이 지나자 제 마음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반응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기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내 감정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가장 강력하고 품위 있는 언어라는 것을요.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심리적 역전이 일어납니다. 잠시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자가 남자를 거절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일종의 예상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죠. 아마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며칠 안에 잘 지내? 하고 연락이 오겠지. 내 인스타 스토리를 꼬박꼬박 확인하면서 좋아요도 누를 거고, 그러다 좀 더 지나면 그냥 밥이나 먹자며 어떻게든 다시 엮이려고 하겠지. 이게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패턴입니다. 그녀는 이 드라마의 감독이자 주인공으로서 다음 장면을 이미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 행동은 어땠나요? 저는 그 모든 예상 시나리오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무대에서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완벽한 정적, 아무런 신호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가 통제하고 있던 상황에 거대한 공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녀의 뇌는 예상했던 반응이 들어오지 않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라? 왜 아무 소식이 없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거 맞아? 예측 가능했던 드라마의 다음 화가 갑자기 결방된 것과 같은 충격이죠. 그녀가 예상했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에 훨씬 더 흥미롭고 강력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미완성 과제 효과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기하게도 완벽하게 끝마친 일보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나 중간에 끊긴 일을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강렬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끝나버린 드라마에 미치도록 궁금해하고 다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며칠 동안 곱씹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바로 제가 그녀의 머릿속에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제대로 심어버린 겁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즉 제가 매달리고 그녀가 다시 한번 거절하며 관계를
완결짓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렸잖아요. 저는 그녀에게 엔딩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퇴장해버린 배우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녀의 뇌는 이 미완성된 관계를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싶어서 계속해서 저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왜 떠났을까? 진심이 아니었나? 내가 놓친 건 뭘까? 이 질문들이 바로 그녀의 무의식이 저라는 미완성 과제를 풀기 위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제 존재는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 공백의 힘 덕분에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정의가 리셋됩니다. 그 전까지 당신은 뭐였죠? 간단합니다. 나를 좋아했지만 거절당한 남자. 아주 심플하고 예측 가능한 꼬리표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미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고 당신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 꼬리표를 아주 깔끔하게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훨씬 더 흥미롭고 복잡한 질문들을 남겼죠. 이 남자는 뭐지?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하나의 미결 사건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에는 금방 흥미를 잃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매달립니다.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즉 완벽한 침묵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웃기지 않나요? 분명히 거절당한 쪽은 나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미묘하게 뒤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는 너의 거절 따위에 흔들릴 만큼 가치 없는 남자가 아니다 라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무언의 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거절과도 같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녀가 내게 가졌던 영향력 그 자체를 거절해버린 거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녀에게 거절당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남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복수심에 불타서 그래, 네 자존심에 상처 좀 나봐라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 침묵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자존심에 아주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이성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한 상대가 어느 정도는 자신을 아쉬워하고 미련을 가질 거라고 무의식 중에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여전히 거절할 힘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감정적 안전장치거든요. 그런데 제 행동은 그 안전장치를 그냥 해체해버린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그 뒷모습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고 차가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이나 확인 따위는 필요 없어. 당신 없이도 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자존심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조용한 충격입니다. 잠깐, 왜 이 남자는 돌아오지 않지?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이런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관계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조용히 저에게로 넘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하, 결국 이게 고단수 밀당이나 심리게임 같은 거 아니야? 라고요.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안달나게 하는 그런 연애 기술의 하나로 말이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목적으로 혹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침묵을 연기한다면 당신은 얼마 못 가 지쳐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을 테니까요. 이건 상대를 조종하거나 혼란에 빠뜨려서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려는
비겁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녀의 마음, 그녀의 감정, 그녀의 결정. 이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는 타인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그 결정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 철학인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외부의 사건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평온에 집중하는 것. 제가 선택한 침묵은 그녀를 흔들기 위한 돌멩이가 아니라 외부의 파도로부터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방파제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이건 절대 게임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내 정신적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가치는 타인에게 더욱 빛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후련한 척했던 그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대놓고 잘 지내? 아직 나 좋아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랬다간 먼저 거절했던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아주 사소하고 의미 없는 척 위장한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몇 달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본 척 쓱 보고 지나간다거나 전혀 상관없는 우리 공동 친구의 게시물에 뜬금없이 내 안부를 묻는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올렸던 내 페이스북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황급히 취소하는 귀여운 실수를 하기도 하죠. 자, 남자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이건 그녀가 당신에게 다시 반했다거나 재회를 원한다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일종의 탐색전입니다. 레이더를 조심스럽게 켜고 신호를 보내보는 거죠. 이 남자가 아직도 내 영향권 안에 있나? 내가 손짓하면 다시 돌아올까? 그녀는 당신이 이 미세한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자신이 여전히 잡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존심은 지키고 싶지만 당신에 대한 궁금증과 아쉬움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당신이 덥석 미끼를 물고 바로 연락한다면 게임은 그대로 끝납니다. 그녀는 역시나 하고 안도하며 다시 당신을 원래 있던 자리, 즉 나를 좋아하는 남자 폴더에 넣어두고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녀가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때다 싶어서 자니? 하고 답장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과정을 그녀를 다시 내 곁에 두기 위한 전략이라고만 생각했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이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 진짜 승리는 그녀가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심지어 길에서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 단 1mm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감정적 독립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녀라는 행성 주위를 맴도는 불안정한 위성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빛을 내고 에너지를 뿜어내는 항성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의 궤도로 다시 끌려 들어온다면 그건 그저 우주의 작은 이벤트, 즉 보너스일 뿐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상은 그녀라는 트로피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그 평온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내가 굳이 그녀를 얻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이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당신이 바로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놓친 남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녀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저 멀리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맞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가슴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녀의 SNS 프로필이 궁금해 미치겠고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1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내 모습.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침묵하는 척하는 남자는 결국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초조함과 불안함은 미세한 틈을 비집고 나와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침묵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침묵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 그 집중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레이더가 그녀라는 단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 그 레이더를 나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녀 생각을 할 시간에 헬스장에 가서 스쿼트 한 세트를 더 하세요. 그녀의 SNS를 염탐할 시간에 당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책 한 페이지를 더 읽으세요. 그녀에게 보낼까 말까 망설이는 메시지를 쓸 시간에 그동안 소홀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세요. 당신 인생이라는 회사의 CEO가 되는 겁니다. 거절은 단지 하나의 거래가 실패한 것일 뿐 회사가 망한 게 아닙니다. 훌륭한 CEO는 실패한 거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더 나은 제품, 바로 당신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죠. 그렇게 당신의 하루하루가 당신 자신을 위한 투자로 가득 찰 때 침묵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당신의 바쁜 삶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져서 그녀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당신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지루했던 프롤로그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진짜 흥미진진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침묵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선언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외침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증명되는 겁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당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죠. 그러니 누가 뭐라든 거절당했다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은 거절당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될 준비를 마쳤을 뿐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십시오.